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곡선 운동을 NT 좌표계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T좌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T좌표계란 이제 어떤 물체가 이러한 파란색의 경로로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간 t에서의 물체의 위치에 있어서 이 위치에 있어서 이 경로의 접선 방향에 이제 접선 방향 t와 그리고 이 접선 방향의 이제 수직한 방향인 이제 이 곡률 반경으로 향하는 방향 n으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NT 좌표계라고 하게 되게 되고, 이제 NT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곡률 반경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곡선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이제 포인트별로 이제 곡률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곡률에 대한 것은 이제 포인트별로 이제 곡률 반경이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미소한 거리만큼 ds만큼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각각의 이제 곡률 반경은 다 다룰 수 있지만 ds는 이제 모두 동일한 값이 되게 되고, 다시 이제 ds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값이 이제 속도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러한 속도는 항상 이러한 경로에 운동하는 경로에 이제 접하는 방향으로 이제 속도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때의 속도는 우리가 ds dt가 되게 될 것이고, ds dt에서 이제 ds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로에 있어서 이제 아주 미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ds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곡률 반경은 이제 동일하게 가지만 이제 이러한 미소 각변이가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ds는 결국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ds는 로 이제 사이 각도를 만일에 시타라고 하면 이제 로 곱하기 d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접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곡률 반경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v는 이제 ds dt에서 이제 ds가 로 d 시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로 곱하기 d 시타 dt가 되게 되고, d 시타 dt는 우리가 이제 각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각속도로도 이제 표현을 곡률 반경과 이제 각속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직교 좌표계라든지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 등은 좌표계 자체는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이러한 NT 좌표계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위치별로 이제 다른 방향을 이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T 좌표계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이제 이러한 오렌지색으로 된 경로를 따라 이제 운동을 하고 있게 되게 되고, 이때 물체의 위치가 A에서 이제 어떤 미소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소 거리 ds만큼 A'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각각의 점에 대한 이러한 NT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이제 각각의 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en과 이제 et 그리고 e't라고 하고, 항상 속도는 이러한 접선 방향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v와 v'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곡률 반경을 우리가 로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두 점 사이의 각도를 이제 d 베타라고 하면,
먼저 이제 ds라는 것은 이제 이 부채꼴의 그 호의 길이에 의해서 이제 로의 d 베타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속도를 살펴보면 속도 벡터 v는 이제 v의 크기 곱하기 이제 속도 방향의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v는 v 곱하기 et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다시 v는 ds dt에 의해서 ds가 로 d 베타였기 때문에 이제 ds는 로 베타 로 d 베타에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부분은 v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은 로 곱하기 이제 v 베타 다시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고, 다시 속도에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곱의 미분에 의해서 이제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고, 다시 이제 앞에 것을 미분하고 뒤에 것을 그대로 둔 것을 더한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개념인 이제 단위 벡터를 미분을 하면 이제 어떤 값이 되느냐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미분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에 의해서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각 그 A점과 A'점에서 이제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ET와 E'T라고 했고, 이 두 벡터를 이제 그 시점을 일치를 시켜서 표현을 하면, 즉 이제 이러한 작용선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시키면 이제 시점이 일치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E'T라는 것은 결국 ET 플러스 이제 어떤 ET의 변화량을 더해준 것이 이제 E'TA가 된다라는 개념에 의해서 결국 ET 플러스 DET가 E'T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DET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방향은 이제 EN 방향을 향하고 있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호라고 간주를 하면 이제 DET는 이제 ET 곱하기 D 베타 혹은 E'T 곱하기 D 베타고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ET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DET는 방향은 EN 방향이고 크기는 1 곱하기 D 베타이므로, 따라서 이제 1은 생략을 하면 이제 EN D 베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부분은 ET 다시 되게 되고, 이 부분은 베타 닷 EN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ET를 미분한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대입을 해서 그 정리를 하면, 일단 이 공식은 다시 이 부분에서 V는 로 베타닷에서 이제 베타닷은 이제 그 로분의 V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앞에 V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분의 V 제곱 EN 플러스 V 닷 ET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도에 대한 공식과 이제 가속도에 대한 공식은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반경 방향의 가속도 AN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AN은 이제 로분의 V 제곱이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이 속도 공식에서 V는 로 베타 닷이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다시 이제 로 베타 닷 제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V 곱하기 베타 닷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로분의 V 제곱과 V는 로 베타 닷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쉽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V는 로 베타 닷과 이제 AN은 로 V 제곱이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고,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이제 V 닷이 되게 되고, V 닷은 다시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탈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an 제곱 플러스 at 제곱을 이제 루트를 치환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NT 좌표계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에 이러한 물체가 이제 A점에서 이제 B로 이제 두 개의 그림 다 모두 이제 B로 이제 물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녹색으로 된 벡터는 이제 각 경로상의 어떤 포인트 별로 이제 가속도의 방향, 토탈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물체의 이동 방향과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면 이 경우는 이제 속도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되고,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벡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감속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토탈 가속도를 다시 접선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분해를 해서, 일단 지금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 그림에 의해서 가속도 방향이 이제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경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반경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속도의 방향이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통해서는 이제 속도의 크기가 이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경 방향의 성분은 우리가 로분의 v 제곱에서 이제 공률 반경이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로가 무한대로 가게 되게 되면 결국 AN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직선 운동에서는 이제 이러한 접선 방향의 이제 가속도 성분만 이제 남게 되겠습니다. 원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운동 같은 경우는 곡률 반경이 이제 항상 경로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가 되게 되겠고, 따라서 이제 원운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곡률 반경 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반지름 r로 표현을 하면 되고, 원운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NT 좌표를 도입을 하면 이제 전 P에 있어서의 NT 좌표계는 NT 좌표에 있어서 이제 접선 방향에는 이제 속도와 이제 가속도가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반경 방향에는 이제 반경 방향에 이제 가속도 성분이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항상 이제 반경 방향의 가속도 벡터의 어떤 부호인데, 이제 부호가 항상 곡률 반경의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됨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변이를 지금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x 수평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일단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한 이제 각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NT 좌표는 지금 각 포인트별로 계속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평축을 기준으로 한 각도보다는 우리가 NT 좌표계에서의 각도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먼저 이제 속도는 원운동에 있어서의 속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 베타 닷에서 이제 속도 성분은 이제 로가 r로 바뀌고 베타는 이제 시타로 표현하면 이제 r 시타 닷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타 닷은 이제 각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AN은 다시 이제 로분의 V 제곱에서 이제 로 대신에 이제 R분의 V 제곱이 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뒷부분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유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접선 방향도 이제 속도를 미분한 값이고,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속 부위는 r 시타 닷이었기 때문에 이제 r 시타 2 닷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등속 원운동이 되게 되면 결국 속도 부위가 이제 상수가 되게 되므로 접선 그 가속도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등속 원운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경 방향의 이제 가속도 성분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로켓가 이러한 그 오렌지색으로 된 경로를 이동을 하다가 이제 어떤 시간 t에서 그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제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추진력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20ft/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주어지고, 또한 이제 지구상에 있어서의 모든 물체는 이제 중력과 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중력과 속도는 아랫 방향으로 이제 이때는 우리가 그 표준 중력과 속도가 아니라 어떤 고도에 따른 중력과 속도를 적용을 해서 이제 30ft/s 제곱의 중력과 속도가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원래 이제 꼭 그 운동 경로에 있어서 이제 그 질량 중심점 G에서 그 속도는 이제 이 경로에 접하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부터 15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방향으로 이제 크기는 이제 12,000마일/h라는 속도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현재 비행 궤도의 그 곡률 반경을 구하고, 두 번째는 속도 변화율, 세 번째는 각도 변화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탈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어떤 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먼저 x축, y축에 대한 것은 이제 ax와 gx가 있게 되게 되고, 이제 이 ax와 g를 우리가 곡률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접선 방향과 반경 방향의 그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쪽 부분의 각도가 15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15도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먼저 AX의 ET 방향과 EM 방향은, 일단 EM 방향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20 곱하기 사인 15도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할 것은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라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ET 방향은 이제 코사인 15도를 곱해주면 되게 될 것이고, 중력과 속도 G도 이제 이쪽 EM 방향은 코사인, 그 ET 방향은 이제 사인 성분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고, 일단 방향은 G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플러스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반경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그 성분을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중력에 대한 30 코사인 15도 마이너스 이제 이런 추진력에 의한 가속도 20 곱하기 사인 15도를 하면 이제 반경 방향의 가속도는 23.8 피트/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ET는 이제 27.1 피트/세크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각 그 축방향의 성분들을 구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곡률 반경은 이제 AN은 로우분의 V 제곱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로우는 AN분의 V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V가 마일 퍼 아워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 환산을 신경을 쓰면 되겠고, 그 1마일은 5280피트이고 이제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환산 계수를 이제 약분을 하면 30분에 44가 되게 되고, 이제 환산 계수를 12000에다가 곱해주면 이제 피트 퍼 세크가 나오게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주고 AN은 우리가 앞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13.01 곱하기 10의 6제곱 피트가 되겠습니다. 속도 변화율은 이제 V-이고 V-은 결국 이제 접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AT는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결국 속도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각도 변화율은 우리가 속도 그 성분 공식에서 그 속도 V는 로우분의 베타 닷이기 때문에 다시 베타 닷은 로우분의 V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3.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각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라디안 퍼 세크로 단위를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탈 가속도 A는 우리가 각각의 성분과 각 방향의 단위 벡터의 곱으로 이제 이런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뭐 추가적으로 뭐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방향은 우리가 이제 이 NT 좌표계에서의 방향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기존에 그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계산을 하면 이제 이 뒤에 값 나누기 앞에 값에 아크 탄젠트를 해주면 이제 이 그 n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t축으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한 각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